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5명씩 여섯 모듬으로 우리 잘 앉아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는 어떤 거 배웠죠? 그렇죠. 저번 시간에 순서쌍과 좌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그것의 연장선인데 우리가 먼저 탐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여기 자료를 본다면 여기 스크린에 PPT 나와 있죠? 여기에 앞정을 사용해서 공고문을 만들려고 한대요. 그때 앞정을 X개, 또 다시요, 공고문의 수를 X장, 앞정의 수를 Y개라고 표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표를 한번 여러분들 지금 활동지에도 똑같은 표가 있을 텐데 활동지를 한번 채워봅시다. 활동지에 있는 표를 작성해보고 발표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지금부터 시작. 네,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아요. 발표해줄 친구 있을까요? 네, 여기 앞에 있는 민수가 발표해볼까요? 네, 민수. 표를 잘 완성해준 것 같아요. 우리 민수가 작성해준 표를 한번 봅시다. 다음 표를 완성해보자 라고 했을 때 공고문의 수를 X장, 그 다음 앞정의 수가 Y개라고 되어 있을 때 먼저 한 장일 때는 2개라고 표에 나와 있었는데 이것을 이어서 우리 민수가 쭉쭉쭉 채워줬는데요. 민수는 먼저 표를 작성하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고 풀었는지 한번 얘기해 줄래요? 우리 민수가 공고문을 이렇게 한 장 붙이게 되면 앞정이 이렇게 위에 2개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공고문을 하나 더 붙이게 되면 이쪽은 이미 있으니까 이쪽에 하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공고문이 2장일 때는 3개, 마찬가지로 3장일 때는 4개,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서 3일 때는 4개, 다음처럼 표를 채워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가 아주 표를 잘 예측해서 잘 채워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활동지에서 다음 문제 보면 X와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보자 라고 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규칙과 대응 단원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그거 기억해보면서 이 X와 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예측해볼래요? 지금 다 같이 Y가 1보다 커요. Y가 1보다 커요. X에 1을 더하면 Y가 돼요. 아주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처럼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보면 Y는 X보다 1 크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X는 Y보다 1 작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X와 Y 사이의 관계를 다음처럼 표로도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처음에 우리가 다 저번 시간에 뭐 배웠었는지 얘기했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다음처럼 이 X와 Y 사이의 관계를 한번 그림으로도 우리가 한눈에 보기 쉽게 나타내보는 활동 같이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운 용어들 중에서 기억나는 것들 한번 얘기해 줄까요? 막 좌표평면, 좌표요, 원점이요, X축이요, Y축이요, 순서쌍이요, 막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주 잘 배운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필요한 개념들 선생님과 함께 지금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을 때 이 X나 Y 관련해서 X축, Y축 이런 말 배웠었어요.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좌표평면을 배웠는데 우리가 둘 중에서 X축은 그렇죠, 가로 수직선을 X축이라고 했고, 세로 수직선을 Y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을 뭐라고 했다? 그래요, 바로 원점이라고 불렀어요. X축과 Y축의 교점이다. 근데 이 원점, 우리가 이렇게 X축, Y축 원점을 알았을 때 이렇게 좌표축이 정해졌잖아요. 이런 좌표축이 정해진 평면을 뭐라고 불렀다? 맞아요. 이렇게 좌표축이 정해진 평면을 가지고 좌표
평면이라고 불렀어요. 저번 시간에 다들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좌표축이 다시 적어줄게요. 좌표 평면은 무엇이었느냐? 좌표축이 정해진 평면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x축, y축, 원점, 또 좌표 평면에 대해서 지금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 지금 이것만으로는 아직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그림을 그린다 했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x와 y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x의 값이 뭔가 하나로 딱 정해져 있나요? 그렇죠. x 값이 여러분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y 값도 그에 따라 변하고 있어요. 다음처럼 변하는 값을 가지고 문자로 나타낸 것,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앞으로 변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개념은 변수라는 개념인데요. 여기에서 표에서 x와 y처럼 변하는 값을 할 때 변하는 값을 문자로 나타낸 것, 지금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x와 y가 있겠죠. 이것을 변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x와 y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대답해 줬어요. y는 x가 x보다 1 크다라고 해줬는데, 그러면 x가 1일 때 y는 몇이 되었죠? 맞아요. 2가 되었고, 그럼 뭐 x가 한 8쯤 된다면 y는 몇이 되죠? 그렇죠. 9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x값과 y값 순서대로 우리가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을까? 맞아요. 순서쌍으로 나타낸다면, 다음을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이 x가 1일 때 y가 2면 순서대로 그렇죠? 1,2 이렇게 점의 좌표를 적어줄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가 1,2를 한번 나타내 봅시다. 1,2라는 좌표는 뭐였냐? 다음처럼 점 P가 있어요. 이 P의 좌표가 1,2였어요. 그때 우리가 이 1은 어디를 뜻하는 거였죠? 다시 잘 기억해 보면 이 P에서 x축과 y축과 원점을 먼저 표시하고, 이 원점은 영어 오리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x축에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 y축에 이렇게 수선을 내려요. 그때 이 x축에 내린 수선과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뭐라고 한다? 그렇죠. 앞에 있는 이 1이에요. 다음이 1이고, 그러면 y축에 내린 수선과 이 P에서 y축에 내린 수선과 y축의 교점을 우리가 2라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것은 1,2와 2,1은 다르다는 거, x, y 순서대로 표시한다는 거 꼭 기억하길 바래요. 그래서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1,2, 8,9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볼게요. 자, 이 표를 가지고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볼 건데, 이쪽에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함께 해봅시다. 한번. 자, x가 먼저 1일 때 y가 2니까 1,2를 좌표 평면에 나타낸다면 뭐가 1이다? 맞아요. x가 1이다. 그때 y가 2니까 다음처럼 이렇게 점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의 좌표가 바로 뭐다? 1,2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비슷하게 쭉 해나가면 2일 때는 2,3을 다음처럼 나타내고, 또 3,4도 마찬가지로 나타내고, 4,5도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6,7까지 여러분들이 해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처럼 좌표 평면에 그림을 그려보니까 어때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마찬가지로 증가함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래프로 우리가 나타내게 되면 다음을 그래프라고 부를 건데,
그래프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그래프에 대해서 다음처럼 나타낸 것을 그래프라고 하는데, 저 그래프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변수 x, y가 있었으면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관계를 알아냈죠. 그래서 두 변수 x, y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뭘로 나타냈다가 점으로 찍었죠? 맞아요. 순서쌍으로 먼저 나타냈죠. 순서쌍을 이 좌표 평면에 나타낸 것을 그래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x, y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순서쌍을 이용해서 좌표 평면에 나타내서 이렇게 x, y 사이의 관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프의 뜻과 또 그래프는 증가 감소와 주기적인 변화를 한눈에 쉽게 파악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자, 이번에는 준호가 뒷면에서 이렇게 공을 굴렸대요. 공을 굴렸는데 공이 굴러간 거리를 재봤더니 다음처럼 여러분들 활동지에도 있듯이 표에 다음처럼 x를 초라고 하고 y를 미터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표가 만들어졌대요. 그러면 방금 선생님하고 했듯이 순서쌍을 이용해 가지고 순서쌍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보면 이 표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래프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 앞서서 아까 선생님이 이 그래프 스텝까지 알려주고 얘기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렇게 먼저 표가 있었어요. x와 y에 관한 표.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수서쌍을 이용해서 그래프로도 나타내봤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표가 없었어요. 이 표가 없었으면 이 x 값이 공고문의 장을 뜻하고 이 y 값이 앞정의 개수를 뜻하는 거라면 이 그래프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x, y 사이의 관계에 관한 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여기 대현이? 대현이가 선생님 x가 1일 때 y가 2가 1,2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가 1일 때 y가 2고 또 x가 2일 때 맞아요. y가 3이니까 다음과 같은 표로도 그래프만 보고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표와 이 그래프 사이에는 서로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 표를 보고서 y가 x보다 1 크다 라는 것까지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 1을 넣어서 1과 이 x에 1을 대입했을 때 y가 2가 되고, 다시 말할게요. 이 순서쌍을 보면 이 좌표는 1,2, 또 이 점의 좌표는 2,3. 다음처럼 y 값이 x 값보다 1 크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를 일상 언어로도 알아낼 수 있고 표로도 알아낼 수 있고 그래프로도 서로 변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다시 생각해보기로 넘어가서요, 표 한번 서로 작성해보고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네, 선생님의 시간 한 5분 정도 줄게요. 지금부터 시작. 여기 현재는 다 한 거 같은데, 현재 여기에서 우리 현재는 그래프가 쭉 연결되는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근데 지금 표를 보면 x값이 어떻게 주어져 있죠? 그렇죠. 1, 2, 3, 4, 5 자연수로 주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쭉 이어서 그리는 게 아니라, 맞아요, x가 1일 때, 2일 때 순서쌍으로 점으로만 표현해 보세요. 네, 다 마무리 된 것 같아요. 발표해줄 친구 있을까요? 네, 여기 앞에 현지가 한번 발표해 줍시다. 우리 현지가 선생님 이 표를 보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먼저 x, y 원점 표시했고 한번 그려보니까 다음처럼 뭔가 아까랑은 다르게
그래프가 아까는 뭔가 일정했는데 일정하진 않았대요. 점점 뭔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대요. 현지가 느낌을 잘 파악해 준 것 같아요. 그럼 0.5일 때는 어땠나요? 25라서 저 위에까지 올라감을 알 수 있었대요. 점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초가 0.1초, 0.2초 이런 상황에서의 미터를 알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0.15초일 때는 이 점이 어디에 찍힐까요? 우리가 이 초의 범위를 가지고 0.1과 0.2 사이의 수를 넣게 된다면 어때요? 지금 x, 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맞아요. 이 x는 지금 보니까 1, 2면 4, 3이면 9 뭔가 제곱과 관련이 있죠. 그러면은 이 y는 x에 10을 곱한 다음에 여러분들 곱한 뒤에 어떻게 했어요? 관계를 아주 잘 파악해 줬는데 곱한 것의 제곱과 같대요. 그러면은 다음처럼 되니까 0.15를 대입하게 된다면 15의 제곱 계산 빠른 친구들 벌써 그런 것 같아요. 225라고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뭐 0.25를 넣던 0.35를 넣던 0.45를 넣던 이런 뭔가 일정한 규칙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점들이. 자, 그럼 0.15와 0.1 사이의 점을 넣게 되면요 그래프가 좀 더 촘촘해지겠죠. 그러면 다음처럼 또 점이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은 이 그래프는 이어진 곡선은 아니지만 점점 촘촘하게 넣게 된다면 결국에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처럼 우리가 지금은 이런 초단위나 또 자연수 범위에서 그래프에서 점을 찍었기 때문에 끊어진 모양으로 나오지만 점점 더 그래프를 촘촘하게 그리면 직선 형태나 곡선 형태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활동 잘 해줬고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는 모든 활동으로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질 텐데 지금 여러분들 활동지 3번 보면 실생활 적용하기라고 있죠. 지금 모든 별로 한번 시간 선생님이 7분 정도 줄 테니까 각 상황들이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지 설명해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지금부터 7분 줄게요. 시작! 네, 어느 정도 다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막 서로 간의 의견이 갈리는 모습도 있는데 그럴 때는 서로 존중해주면서 서로의 의견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 서로 틀린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모든 활동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마무리 된 것 같아요. 발표해 줍시다. 네, 저쪽에 뒤에 있는 오모둠 발표해 줄까요? 오모둠이 기억하고 니은을 한번 알아봤대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까지 한번 발표해 줄까요? 네, 오모둠 기억은 어떤 상황인가요? 선생님 기억 보니까 그냥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 거 보니까 속력이 일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도 속력이 일정하면 어떤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나요? 오모둠이 그러면 차가 달리는 차를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차를 처음부터 측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다음에서 오모둠은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차의 속도를 측정한 것 같아요. 아주 잘 대답해 줬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니은까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오모둠? 지금 니은은 갑자기 0이었다가 0에서 올라가다가 속도가 일정해졌대요. 그래서 이 어느 일정한 시점부터는 기억과 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차가 멈췄다가 어느 정도 속력을 올리고 그대로 주행한 것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정지해 있던 차가 일정 시간 뒤에 출발해서
일정한 시간 뒤에 기역처럼 일정한 속력으로 달렸다. 아주 잘 대답해 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 디귿과 리을을 발표해 줄 모듬 있을까요? 네, 여기 있는 사모듬 발표해 주세요. 사모듬이 디귿과 리을을 발표해 주겠대요. 자, 사모듬은 디귿을 선생님 달리던 차가 정지할 때까지를 관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도가 0보다 큰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0으로 줄어드니까요. 달리는 차가 정지할 때까지를 찍은 것 같아요. 관찰한 것 같고, 그럼 리을은 오르락 내리락 막 하는데, 리을은 차가 달리는 차가 마찬가지로 달리는 차였는데 느려지다가 일정한 속도로 가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다시 빨라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었대요. 그럼 이를 우리가 실생활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달리는 차가 오르막을 오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평지를 달리다가 내리막을 내려가는 이런 상황을 상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처럼 그래프를 보고 일상생활과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